에르메스 가방보다 구하기 힘든 물건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나타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유럽 전역의 대형마트 선반이 텅텅 비고 현지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명품 쇼핑백 대신 그들의 손에 소중하게 들린 건 다름 아닌 한국마트 냉동 코너에서 흔히 보던 냉동김밥과 매운 라면입니다. 단순히 우리 음식이 잘 팔린다고 국뽕에 취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을 확실하게 불려줄 거대한 경제적 신호탄이자 절대 놓치면 안 될 황금 같은 투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유럽 사람들이 왜 한국의 냉동 간편식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거대한 시대적 흐름일까요? 오늘 그 실체와 숨겨진 돈의 흐름을 아주 깊숙하고 찰지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다음 수익을 책임질 종목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먼저 유럽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 첫 번째 비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유럽의 심장을 강타한 건 바로 냉동 김밥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김밥은 소풍 갈 때 먹거나 바쁠 때 대충 때우는 한 끼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김밥을 완벽한 다이어트 도시락이자 가장 힙한 건강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대신 유부나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건 김밥이 유럽 MZ세대의 취향을 정조준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력이 바로 냉동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3분만 돌리면 한국 분식집에서 갓 말아낸 것 같은 쫄깃한 밥알과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으로 얼려 맛과 영양을 가두는 이 기술이 유럽인들에게는 마법처럼 다가온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파리의 직장인들이나 런던의 대학생들에게 냉동김밥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 매장에서는 한국 냉동김밥이 들어오는 날이면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점원들이 물건을 채워넣기도 전에 카트에 담기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밥이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문을 열었다면 그 뒤를 이어 유럽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건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나 틱톡에서 매운맛 챌린지로 시작된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쏙 빼면서도 끝까지 먹는 모습이 하나의 놀이 문화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에게 한국 라면은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는 음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찾는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의 테스코나 독일의 레베 같은 대형마트의 가장 목 좋은 자리에는 어김없이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마트 관계자들은 한국 라면 재고가 떨어지면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은 한국 라면 특유의 깊고 진한 국물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내는 감칠맛이 유럽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치즈를 얹어 먹는 법까지 공유하며 한국의 식문화를 깊숙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도와 세련된 이미지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맛있게 먹던 그 음식을 나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된 것이죠. 유럽인들은 이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향유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라면을 예쁜 그릇에 담아 토핑을 얹어 먹는 사진이 넘쳐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합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저렴한 한 끼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의 K푸드는 건강하고 트렌디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밥과 라면이 닦아놓은 이 탄탄한 길 위로 이제는 더 강력하고 대중적인 메뉴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길거리 풍경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한 겁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서게 만드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유럽의 셰프들까지 한국 식재료에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내막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면과 김밥이 문을 열었다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유럽인들의 식탁을 점령한 진짜 강자는 바로 한국식 만두입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에게 만두라는 음식 자체가 아주 낯선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라비올리나 폴란드의 피에로기처럼 밀가루 피에 속을 채워 먹는 요리는 이미 그들의 식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죠. 하지만 한국 만두를 맛본 순간 그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의 기존 덤플링들은 피가 두껍고 묵직한 느낌이 강한데 한국 만두는 피가 종이장처럼 얇으면서도 쫄깃하거든요. 그 얇은 피 사이로 비치는 꽉 찬 채소와 고기의 육즙은 건강을 중시하는 유럽인들에게 가볍고 세련된 한 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쪄서 먹으면 촉촉하고
구워 먹으면 바삭하며 국물에 넣으면 든든한 이 변화무쌍한 매력에 유럽의 주부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냉동 만두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저녁 식탁의 메인 요리로 당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길거리 풍경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린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핫도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설탕 솔솔 뿌려 먹던 그 핫도그가 런던이나 파리의 세련된 거리에서 1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초인기 아이템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들은 이걸 코리안 콘도그라고 부르며 열광합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쭉 늘어나는 모차렐라 치즈,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케첩과 머스터드의 조화는 유럽 청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됐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치즈를 길게 늘어뜨리며 핫도그를 먹는 인증샷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하나의 놀이이자 가장 힙한 문화적 경험으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런던 소호거리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손에 들고 행복해하는 현지인들을 보면 K푸드의 위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변화는 마트 선반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유럽의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유명 셰프들이 자신들의 비밀 병기로 한국의 고추장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고추장을 단순히 매운 소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깊은 감칠맛과 발효의 미학이 담긴 마법의 소스라고 극찬하죠. 스테이크 소스에 고추장을 살짝 섞어 풍미를 올리거나 서양식 드레싱에 고추장을 더해 독특한 산미를 만들어냅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오의 맛인 우마미를 고추장에서 발견한 겁니다. 식재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소스 시장까지 한국이 점령했다는 건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입맛은 한번 길들여지면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의 혀가 이미 한국의 맛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유럽의 마트 선반이 비어가고 길거리에 줄이 길어지며 셰프들이 우리 소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남들이 맛있게 먹을 때 우리는 그 뒤에서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열풍이 결국 어떤 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우리 계좌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감탄을 멈추고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저 뿌듯해하기만 한다면 그건 하수입니다. 우리는 그 열풍의 배후에서 수익을 챙기는 고수가 되어야 하죠. 이슈 똑똑이 딱 3가지만 짚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0%를 넘어서거나 매년 그 수치가 무섭게 치솟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좁디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달러와 유로를 직접 벌어오는 기업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 공장 보유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 나르는 건 물류비와 시간 면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찍어내는 기업들은 덩치가 커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신제품을 누구보다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기동력까지 갖췄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남의 이름 빌려서 물건만 만들어주는 방식 말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유럽 마트 매대에 당당히 올라간 기업을 고르세요. 그래야 원재료 값이 올라도 가격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유럽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자면 원재료 가격의 급등이나 유럽 특유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기준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변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유럽인들이 우리 김밥과 핫도그에 열광하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오래된 격언이 이제는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로 직접 증명될 차례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핵심 포인트들을 가슴에 새기고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 뜨거운 소식들을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먹어본 K푸드 중에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싶은 메뉴나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슈 똑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